추구하던 가스안전공사 인재기능원장의 김병주입니다. 많은 충북 지역의 인재들 앞에서 이렇게 저희 공사를 소개하고 채용 설명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저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사는 작년 12월 달에 충북 음성 맹동면에 이전을 했고요. 전체 한 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전을 하고 있고 이 틀을 잘 닦고 있죠. 저희 공사가. 예, 저희 공사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설립 근거와 목적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저희 공사의 이름이 가스 안전공사잖아요. 가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면 그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최근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죠. 저희가 현재 산업부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 공사가 아마 안전을 책임지는 공사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74년도에 고압가스 보안협회로 출발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이전을 했죠. 금년에 40주년이 되는 40주년이 됐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으로서 상당히 연역이 꽤 긴 편이죠. 저희 조직은 1186명이 현재 정원이고요. 금년 7월 달에 한 35명 정도가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221명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 정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역만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충북 음성에 본사가 있고 충청권에는 대전 충남 본부하고 그 다음에 천안, 그 다음에 충북적 본부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 지역본부 지사가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는 한마디로 여기 한 4가지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스 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극장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 검사를 하고요. 크게는 울산의 소격단지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진단, 인증, 사고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이라면은 대형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책임과 안전을 총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연구개발, 시험검사.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전 기간 중에서는 저희 기관이 아마 정원이 아마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고 뽑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대적으로 채용 부수를 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인재사항은 여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채용 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30명에서 6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지난 1월 달에 65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한 50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라면 아마 9월 정도에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하고요. 8월 달에 아마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는 홈페이지하고 인터넷에 아마 다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5급 정규직을 채용을 할 계획이고, 약 한, 여기는 45명이 되어 있지만 한 50명 내외 정도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청년 인턴도 매년 저희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뽑고 있고요. 청년 인턴이 하는 일은 저희가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받아서 가스시설을 개선을 합니다. 그 시설을 확인해주는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우대사항은 지역인재에서 저희가 충북 지역에 서류 또는 면접 시 가점을 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참고로 작년에도 약 한 10% 정도의 충북 지역에 지난 1월달이죠. 1월달에 충북 지역 인재가 채용된 바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아마 다른 기관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특이한 사항은 직무능력 평가 전공은 아마 기관별로만 차이가 있을 텐데요. 직무능력 평가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 전공 시험이 거의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반영 비율이 아무래도 50대 50으로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전공 시험을 못 봐더라도 자기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과 시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공 시험을 약간 못 봐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합격의 영광을 많이 누리더라고요. 청년 인턴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인턴도 저희가 서류 전형 시험에 가점을 주는데 한 6개월 정도 다음 달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혹시 3학년 재학생들인 경우에는 한 3학년이죠. 3학년이나 뭐 그런 학생들은 한번 청년 인턴에 좀 경험을 쌓고 나중에 뭐 가점을 받아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상반기 채용 시에 응시를 하면 또 다른 어떤 우대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상입니다. 그 지역인재의 가산점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책자 보면은 정확히는 안 써있더라고요. 다른 기업에 써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그 가산점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서류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공사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중복 가점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중복 가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서류 전형 때 한 5% 정도, 100점 만점이면 한 5점 정도 이렇게 가점이 항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5점이 생각보다는 경쟁력이 높을수록 위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때 가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상당히 고려가 되죠. 저희 기간은 충분히 입점했고 충분히 지역인재를 뽑으려는 니즈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 이상 뽑으려고 한다면서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가신다면 아마 최종 합격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산업공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올해 뽑는데요. 그 45명 가운데서 인재개발 부서 같은 인재경영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채용 인원이 할당되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50명 정도, 한 5명 정도 더 늘릴 예정이고요. 한 9월 달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8월 달에 공고가 나가서 9월 달에 배치할 예정이고, 인재경영 부서는 저희가 한 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많게는 10명, 적게는 5명 이렇게 각 구별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셨던 분이 저희 공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인재교육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든지 다른 기관들도 유사하겠지만 그 배치되는 곳은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쭉 통해서 배치가 되고 한 곳에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입사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재교육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필기시험에 제가 경영하고 있는데 경영 직렬을 선택할 경우에 사실 경영학의 범위가 조금 포괄적일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경영학, 재무, 회계학 이렇게 세 개를 나눠볼 수 있는데 회계학을 포함하는지 혹은 포함한다면 난이도가 회계사 1차 시험 정도랑 비교한다면 어떤지 문제를 자체 출제하시는지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시는지
실질적으로 필기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조금 얻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제한이 없습니다. 전공의 제한이 없지만 다만 어떤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보고요. 경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전공의 제한을 뒀으면은 경영 같은 뭐 재무, 그다음에 회계, 경영 원론 그렇게 다 포함해서 보겠죠. 전공을 제한하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론 정도의 어떤 범위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시험 범위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같이 게재가 됩니다. 아무래도 통계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서 조금씩 통계가 쓰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통계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는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저희 그 기술직 쪽에 진단을 할 때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RBI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 프로그램이 정확한 명칭이 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에 어떤 쓰는 형태도 사실 좀 다양합니다. 행정 쪽, 또 전산, 그 다음에 기술 쪽.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프로그램만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질문을 하려고 하는 충북대 경영 학생입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에 지사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혹시 만약에 이전 공공기획 기관으로 음성에 가더라도 좀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배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각 그 지역별로 근무 인원이 있습니다. 근무 인원이 있어서 너무 초과돼서 배치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인 거주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가급적 배치를 하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조금 멀리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사택이 있는 곳에 그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치의 어려움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온 운용생활 전공 4학년 1학기 재학 중 김지우입니다. 먼저 멀리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가스 안전공사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은 질문이 많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몇 가지이신가요? 그냥 짜잘짜잘한 거. 네, 좋습니다. 네. 먼저 가스다 보니까 여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채용 전체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약 한 150명이 이제 여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용의 경향이 이제 여성을 이렇게 좀 많이 채용을 하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 30% 정도까지 많이 이상은 채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150명 정도. 채용 비율은 항상 한 30% 내외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 수능이 8월인가 9월에 있다고 하셨는데 4학년 2학기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못 드렸는데 일단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된다면 중간중간에 4학년 2학기요? 지금 1학기. 1학기죠? 그러니까 이제 2학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2학기 들어가는데 학교 수업이나 그런 게 아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근태 처리를 해서 학교 수업을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금년 9월 달 채용 시에 다 이렇게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공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화학 전공인데요. 생화학이요? 네. 네. 그 여기 기술직 보니까 그나마 제일 걸려 있는 게 화공 쪽인데 거기 2차 필기시험의 전공평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 자연대고 국정 공대인데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전공평가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가급적 시험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보는 게 화공, 기계, 금속, 전기전자 보통 이제 이렇게는 보고 간혹 이제 화학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화학 전공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 이제 시험을 보신다면은 이제 화공 쪽으로 보실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학교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좀 융합형 전공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화공만 전공이었는데 생명공학이라든지 그런 쪽도 생화학 쪽 그런 분들도 전공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합격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외에 직무 능력 평가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좀 본인의 그 메인 전공하고 조금 틀렸을 경우 직무 능력에서 충분히 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은 화공 쪽을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좋은 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용 절차를 보면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각각의 그 기준과 실질적인 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 시험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많은 걸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류 전형하는 게 아니라 기관별로 아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직무용량, 자기 소개서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혹시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참고사항은 또 훌륭하다면 더 물론 특별한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참고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서류 전형 시에 합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 전체적인 교육과정에서 중간 이상 예를 들어 학점이 이렇게 좀 가면 훨씬 더 학교 생활을 좀 잘 충분히 성실히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스 관련 쪽이니까 가스 관련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나타나면 서류 전형에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서류 전형은 그 정도로 일단 통과를 많이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하고 이제 전공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의 한 50-50의 비율로 가서 하고 그다음 면접은 한 3배수 많게는 5배수까지 가는데 한 3배수, 5배수 내외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쪽집게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전공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은 저희가 화공, 이게 이제 그쪽 분야는 조금 관련해서 조금 적긴 한데 전공 시험에서 잘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더 운용하시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전공 그 시험을 화공과에서 직접 배우는 그걸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그 시험 범위는 저희가 이제 공고를 다 이렇게 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나갔던 이제 범위, 각 그 전공별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예전 사례는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전공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체제입니다. 그래서 꼭 화공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좀 시험을 볼 수 있는, 타전공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출제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이동권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가스안전 같은 게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안전기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기술직 안전 쪽을 지원하게 되면 가점이 있는지가 기본적으로는 자격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대를 해주자라는 게 좀 공사 저희 취지거든요. 안전기사라고 하셨나요? 예.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아마 가점이 좀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굉장히 한 300여 가지까지 이렇게 유사 자격증까지 포함을 한다면 300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 중에서 가장 상위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서류 전형에서 배점을 매기면은 학점이나 토익이나 자격증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배점을 어떻게 나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배점 부분요. 그 배점 부분은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에 의해서 서류 전형을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다른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비슷하고, 그래서 물론 각 서류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평가를 쭉 합니다. 평가를 해서 가장 큰 비중은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표현을 했는지, 학교에서 활동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일단 평가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공사가 가스를 안전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니까 그런 직무에 적합한 어떤 자격이나 학교 과정을 좀 거쳤는지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서류 전형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또 학교생을 좀 잘했다는 대외적인 그런 능력이 인정되는 게 객관적으로 그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도 좀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에 재학 중인 김한슬이라고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행정직을 지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교육 전공자로서 실질적으로 제가 도전을 해서 도전해볼 만한 승산이 있는 것인지 좀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공사에 입사를 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게 좋고,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단계를 좀 밟아서 인원수를 뽑아야 되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전공 시험을 예를 들어서 경영, 경제, 또는 회계, 법학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보기도 했는데 이런 교육학 전공이라든지 다른 무역학 전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응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응시를 할 수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꼭 타 전공자도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공 시험을 아예 없애고 전공 시험을 없애고 직무 능력 평가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직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나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게 최종 결정이 돼야 저희가 공부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로 가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전공 시험을 봤죠. 전공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전공이 아니더라도 좀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하나의 약간 그 직무 능력,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거 하나 더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례를 들면 저는 경제 경영학 전공이었어요. 경제학 경영학 전공이었는데 시험을 행정학을 봤습니다. 행정학을 봤는데 행정학 그때 원론을 봤어요. 한 2달 공부했습니다. 2달 공부를 해서 2달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은 했어요. 사실 합격은 합격을 했는데 제가 합격해서 나중에 인사부로 들어갔죠. 인사부로 들어갔는데 사실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면접 배수에는 들어가게 됐어요. 면접 배수에 들어가게 돼서 그 다음에 면접을 좀 잘 봤죠. 면접을 잘 봐서 제가 최종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공은 아니지만 본인의 나와 있는 혹시나 작년하고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 전공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교육학이면 아마도 행정 쪽이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고 행정이 보면 상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학 쪽의 반이 행정이에요. 그리고 교육 쪽도 아마 많이 하죠. 그래서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대부분 또 행정 쪽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 배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만 받는다고 해도 면접 배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다면 충분히 면접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공 직무 능력 평가는 네. 5급 공채로 피셋 그런 유형인 건가요? 그래서 직무 능력 평가도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어학, 수리, 통계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유사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에서 직무 능력 평가의 그 책자를 구입을 해서 보면 그 형태하고 유사해요. 유사한데 대신 통상적으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내더라고요.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좀 준비를 하는 게 그리고 그 직능력을 사전에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한 문제 푸는데 불과 한 20초 이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응력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네네. 청년 인턴 채용하고 있잖아요. 네. 행정직에서는 몇 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청년 인턴은 저희 정규직 직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인칭 시설 개선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5개월이죠. 5개월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다음 연도에 가점을 받아서 그걸 평가를 거쳐서 다 업무를 완료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가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충북 지역에 소재 대학교 나와서 한다면 어차피 가점을 받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인턴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설 개선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상 30명이면 보통 한 10% 정도 그렇게 해서 뽑고요. 각 지역별로 이게
각 지역별로도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번 9월에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채용 계획이 있는 그런 채용 쪽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차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통적인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하고는 향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채용이 된다면 실제 근무지는 어디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전 시기가 뭐 이번 년 7월, 9월 아니면 내후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근무지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가 지방이라서 안 오는 이직을 하거나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공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뭐 크게 이직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다 근무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고 본사가 한 400명 근무를 하거든요. 전에 본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고요. 여기 충북 음성 냉동면으로 이제 오면서 저희 퇴직자가 발생되지 않겠네요.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명 정도 나가요.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퇴직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퇴직보다는 불편함에서 퇴직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퇴직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한 명도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퇴직을 제외하고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퇴직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된 사유는 일단 그 충북 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특히 여성인 경우는 저희 그 지역에 사택이나 원룸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거기에 사는 비용도 거의 뭐 무료에 가깝게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버스를 현재는 한 6대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운행을 하고 있고 서울 강남 기준에서 여기 음성이 한 100km 조금 넘습니다. 110km. 버스로 기준하면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시내 버스를 타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거리상으로 좀 멀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그 이전에 따른 퇴직자가 발생되지는 않았고 그만큼 이제 여건을 많이 마련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숙사도 내년이면 좀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조 여건은 훨씬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원대에서 온 학생인데요.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대외활동이나 수상전도 이런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대학 성적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대외 활동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외 활동 참고 자료이지 합격이나 서류 전형을 당락하는 주요 요소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한두 가지 정도.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좀 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활동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요. 두 번째 성적은 통상 보통 대학교가 4.0 또는 4.5점 그렇잖아요. 성적 학점 만점이. 근데 통상 3.0 이상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3.0이 B인가요? 그리고 B보다 안 받는 경우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총점 기준에서는 3.0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얘기 잠깐 나왔지만 2점대면 좀 곤란하겠죠, 사실은. 2점대면.
평균적인 뭐 학점 이상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노하우는 사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거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책연구원부터 이번에 선배님들만 대답해 주시죠. 네. 선배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익 점수가 있는지 1번, 스펙 자격증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2번, 3번, 노하우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학 쪽만 제가 말씀드리면 화학 쪽은 통상 저희가 이제 공부 나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700점 이상은 우대한다 그런 표현은 좀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접이나 서유전 참고 자료는 대신에 이게 뭐 객관적으로 단계를 해서 뭐 점수가 반영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면접 시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니까 과학 성적이 좀 이렇게 혹시나 좀 부족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뭐 또 학생들은 대부분 또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준비해서 웬만하면 다들 사실 기본 성적은 다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는 노하우라면 사실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소서를 쓰더라도 거짓말을 하면은 사실 면접관들이 한두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줄만 봐도 이 사람이 좀 간절함이 있다, 뭐 거짓말을 한다, 뭐 꾸며냈다 이게 다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업무라기보다 자기가 했던 뭐 프로젝트가 있다 아니면 그동안 준비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쓰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자소서 쓸 때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사실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석사를 예를 들면 전 그동안 해왔던 2년 동안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성과 기술서를 쓰게 되는데 자소서에 그거를 이렇게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필요합니다. 이거를 부각을 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사 쪽에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 회사에 내가 들어갔을 때 잘 어울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무 면접이나 인성 면접을 볼 때 또 많이 건방진 태도보다는 내가 여기 왔을 때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 면에서는 우리 봉사는 그렇게 많이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자격증 우대사항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자격증 없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석사라는 타이틀이 좀 있긴 하지만 주변에 동기들도 보면 막 되게 준비한 친구도 있고 또 아닌데도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 입사가 어려운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추가적으로 좀 제가 이제 전체 담당 부장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여러 심사위원들이 이제 쭉 보거든요. 쭉 보는데 많은 서류를 좀 봐야 되잖아요. 많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간결하고 포인트 위주로 어떻게 좀 정리가 그러니까 쉽게 익혀질 수 있는 진실성이 좀 담기면서 쉽게 익혀질 수 있는 형태를 본인 나름의 노하우를 좀 갖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자소서 쓸 때마다 신문에 헤드라인을 뽑듯이 또는 카피를 뽑듯이 그런 함축된 말들의 표현을 타이틀로 몇 개씩 이렇게 좀 가져가서 자기를 좀 부각시키는 다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이면서 밝은 사람, 그리고 공사에서도 좀 취업을 하면은 잘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일을 도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쪽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의 어떤 전문 지식보다는 회사에 들어와서 잘 이렇게 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밝은 사람이고, 그런 면서들을 좀
평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조금 더 또 평가를 좀 좋게 받고 있고